어머니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16살에 숙모 집에서 살게 된 신민혜는 26세가 되던 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민혜에게 갑자기 들어온 돈은 당황스럽기만 했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숙모 이숙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민혜야, 내 부모님이 남긴 돈으로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잖니. 근데 내가 아직 어리니까 명의는 숙모 이름으로 해두자. 나중에 다 내 거 되는 거야. 민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모가 잘 생각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16부터 숙모에게 키워진 민혜에게 숙모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부모님이 물려준 돈으로 식당을 차려 자립하게 도와준다는 숙모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한 달 뒤 서울 북부의 작은 골목에 동네찌개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간은 낡은 건물의 1층이었지만 민혜는 온 정성을 다해 인테리어를 했어요. 하얀 벽지에 밝은 조명,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직접 손질한 나무 식탁들을 놓았죠. 숙모, 이게 다 숙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혜는 오픈 첫날 도와주러 온 숙모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숙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숙모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다가 들른 동네 사람들 몇몇 분이었죠. 하지만 민혜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맛있게 드셨다는 말 한마디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아질 거야. 민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으로 시작한 가게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숙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가게라는 생각에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민혜의 작은 식당은 오픈 2달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혜가 정성으로 끓인 찌개와 손수 만든 반찬들의 맛이 알려진 덕분이었죠. 손님들은 민혜의 진심이 담긴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민혜 씨, 이 김치찌개의 맛이 정말 일품이네.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거지? 손님들의 칭찬에 민혜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에요. 정성을 담아 만들면 맛있어진다고 하셨거든요. 민혜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가게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일했죠. 피곤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바빴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는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조용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오셔서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셨죠. 다른 손님들처럼 음식에 대한 감상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항상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가셨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새로 담근 깍두기가 있어서 조금 싸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드세요. 민혜는 그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싸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시던 할아버지도 민혜의 진심 어린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혼자 사는 늙은이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혜와 짧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다는 것,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사업가였다는 것 등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지요.
민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를 대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괜찮아. 그저 나이 탓이지. 할아버지는 항상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민혜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운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식당은 점점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손님들은 넘쳐났어요. 민혜는 바쁜 와중에도 할아버지에게만큼은 특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민혜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식당이 번창하면서 민혜는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이 조금 수월해지니 가끔은 숙모도 가게에 들러 민혜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숙모는 주로 계산대를 맡았지요. 민혜는 그런 숙모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숙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주방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민혜의 말에 이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숙모가 민혜에게 불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혜야, 이제 지훈이가 곧 장가를 갈 나이가 됐어. 근데 취직도 안 되고 앞날이 걱정이네. 민혜는 약간 의아했지만 귀 기울여 들었어요. 사촌 오빠 지훈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일도 그다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숙모의 걱정거리였죠. 그래서 말인데, 이젠 지훈이가 이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해. 숙모의 말에 민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숙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숙모, 이 가게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차린 거잖아요. 숙모 이름으로 해둔 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주신다고. 민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숙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법적으로는 내 가게야. 내가 일한 건 고맙지만 우리가 널 키워준 은혜도 있잖니. 미안해. 이해 좀 해라. 오빠 장가 보내야 하잖아. 내가 우리 가족이라면. 민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혜가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했을 때 사촌 오빠 최지훈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취직 준비한다며 집에만 있던 오빠였어요. 민혜는 주방으로 향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혜야, 이제 내가 이 가게 운영할 거니까 내가 나가줬으면 해.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 민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정성껏 일궈온 가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민혜는 꾹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앞치마를 벗어걸고 가방을 들었어요. 손님들한테 잘해. 그리고 김치찌개는 육수를 제대로 내야 맛있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민혜는 쫓겨나듯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들었던 작은 식당을 뒤로하며 민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가게에서 쫓겨난 후 민혜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곱씹었어요. 숙모를 너무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죠.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은 이미 가게에 모두 투자된 상태였고 명의는 숙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됐는데. 한숨을 내쉬던 민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에 결국 받았습니다.
신민혜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민혜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맛의 세계 대표입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민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자신을 왜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숙모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의심스러워 더욱 경계했죠.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강남 본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는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지금은 할 일도 없고 미래를 위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미래는 처음 가보는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맛의 세계 본사는 고층 빌딩의 15층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37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미네를 맞이했어요. 신민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도훈입니다. 박도훈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미네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미네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게에 자주 오시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아, 할아버지. 미네의 놀란 목소리에 노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소, 미네 양. 내가 바로 이 회사 회장 박용철이요. 박도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미네 씨 가게 단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당신 덕분에 식사 외에 따뜻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더군요. 박용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봐왔소. 미네 양은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아이야. 그런 사람이 망해서는 안 되지. 미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도훈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신설 지점을 하나 준비 중인데 지배인으로 오시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미네 씨 명의로 계약할 겁니다. 미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훈의 제안으로 시작된 새로운 식당은 강남의 작은 골목에 위치했습니다. 정성 한 스푼이라는 간판을 단 이 가게는 처음부터 미네의 이름으로 계약되었어요. 오픈 전 한 달 동안 미네는 박도훈의 도움으로 메뉴 개발과 직원 교육에 매진했죠. 가게 인테리어부터 식기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 미네의 취향과 감각이 담겼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음식은 마음이 담겨야 맛있어집니다. 미네는 채용된 직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지점장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박도훈은 모든 운영 방식을 미네에게 맡겼습니다. 그저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 했죠. 오픈 첫날 미네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전 가게와는 달리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였으니까요. 프랜차이즈의 지원을 받아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이곳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육수부터 다르네요.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따뜻해요. 마치 친척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미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가끔씩 홀로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성 한 스푼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맛집 블로거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지역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저희 가게의 비결은 정성입니다. 모든 음식에 어머니의 손맛을 담으려고 해요. 방송에서 미네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잃고 요리로 위안을 찾았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방송 이후 가게는 더욱 북적였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숙모와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원래 식당 동네찌개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미네가 없는 동안 음식 맛이 변했고 최지훈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위생 문제로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나쁜 리뷰가 쌓여갔고 결국 지역 보건소의 위생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잠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죠. 한편 미네의 새 식당은 프랜차이즈의 모델 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점 매니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박도훈은 미네의 성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미네 씨, 당신의 열정과 진심이 이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미네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숙모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순간이 무색하게 지금은 더 큰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미네가 주방에서 메뉴를 점검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분이 꼭 사장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미네는 의아했지만 앞치마를 정리하고 홀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숙모 이숙자였어요. 몇 개월 전과 달리 얼굴은 헬쑥해지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네야. 숙모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미네는 잠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둘은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숙모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네야, 정말 미안해. 그때 그런 짓을 해서. 숙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미네는 차분히 숙모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 내가 없어지자 손님들이 다 떠나버렸어. 지훈이도 장사에는 소질이 없더라고. 위생 점검에서 걸려서 벌금도 물었고. 숙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숙모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지훈이 좀 살려줘. 다시 같이 일하자. 가게를 내 이름으로 돌려줄게. 숙모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원했어요. 미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숙모에 대한 감사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배신의 상처도 아직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도훈과 박용철 회장이 들어왔어요. 둘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나 보네요. 박도훈이 말했어요. 숙모는 당황한 듯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네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용철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분이 미네 씨 숙모 되시는 분인가요?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숙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미네 식당의 단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네가 어떻게 일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두 지켜봤어요. 회장의 말에 숙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숙모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애 씨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명의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숙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미애가 아직 어려서 내 이름으로. 박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린 조카 등쳐먹고 참 대단한 숙모네요. 그게 어른으로서 할 일입니까? 사기와 재산 횡령 혐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 가능합니다. 미애 씨가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고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도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 미애를 바라보았어요. 미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숙모의 배신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16살부터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소는 하지 않겠어요. 미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숙모의 눈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애는 숙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원래 가게는 숙모 것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미애의 단호함에 박용철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미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요. 복수보다 더 강한 것은 용서와 결단이지. 이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애야. 미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숙모와 사촌 오빠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해요. 숙모, 조심히 가세요. 미애의 단호하고 담담한 목소리에 이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였다면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분들에게 마음을 쏟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 삶, 제 행복에 집중하려고요. 박용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요.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날 이후 미애는 더욱 열정적으로 식당 운영에 몰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성 한 스푼은 이제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어요. 단순한 프랜차이즈 지점이 아니라 미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도훈은 미애의 성공을 보고 그녀에게 더 많은 지점 오픈을 제안했지만 미애는 하나의 가게에 온전한 정성을 다하고 싶다며 거절했어요. 한 그릇의 찌개에도 마음을 다해야 해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 진심이 흩어질까 봐요. 미애의 철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성 한 스푼을 찾는 이유였죠. 한편 숙모가 운영하던 원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젠 그곳에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미애는 가끔 그 소식을 들을 때면 짧은 침묵에 잠기곤 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인생의 한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미애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 회장님이 오셨어요. 항상 앉으시는 자리예요. 미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용철 회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식당을 찾았어요.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미네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직접 반찬을 들고 회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 좀 더 넣었어요. 입맛 없으시다 하셨잖아요. 미네가 따뜻한 미소로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국은 특별히 더 정성껏 끓였어요. 미네가 자리를 뜨려 할 때 박 회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네 양. 네, 회장님? 행복한가?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 미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숙모의 배신, 식당을 빼앗긴 아픔,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미네의 대답에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하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의 말에 미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후 미네는 혼자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하나둘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미네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빛이 그 자리를 채우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미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만의 행복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미네는 가게 불을 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